러브 FM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 103.5 SBS 러브 FM 라디오 북카페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서 9시까지 독서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고전 필독서를 들려드리는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중국을 탄생시킨 마오쩌둥이 늘 침대 곁에 두었던 책이 바로 손자병법이다. 손자병법은 단순한 군사 교과서가 아니라 정치학의 보감이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세상의 모든 전쟁을 위한 고전. 손자병법 세 번째. 제1편 계 전쟁하기 전에 계획하라. 네 번째, 용병은 속임수다. 나의 계책이 이익을 헤아려 듣게 되면 그것이 곧 유리한 형세가 되고 그 바깥으로 출병한 군대를 도와주는 것이다. 세란 유리함에 따라 권변을 만드는 것이다. 전쟁이란 속이는 궤도이다. 따라서 능력이 있는데 적에게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용병을 하되 적에게는 용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가까운 곳을 노리면서도 적에게는 먼 곳을 노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먼 곳을 노리면서도 적에게는 가까운 곳을 노리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롭게 하면서 적을 꿰어내고 내부를 어지럽게 하여 적을 습격한다. 적이 충실하면 적을 방비하고, 적이 강하면 적을 피하고, 적이 분노하면 그들을 소란스럽게 하고, 적이 비겁하면 적을 교만에 빠지게 하고, 적이 편안해하면 그들을 수고롭게 만들고, 적이 친하게 지내면 그들을 이간질하라. 그들이 방비하지 않는 곳을 공격하고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출격하라. 이것은 병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니 정말로 사전에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 승산 없는 싸움은 하지 않는다. 전쟁을 하기 전에 묘당에서 승리를 점치는 것은 이길 수 있는 묘책이 많기 때문이고, 전쟁을 하기 전에 묘당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그 묘책이 적기 때문이다. 초나라 장왕이 진나라를 치려고 하면서 이렇게 포고했다. 감히 간언하는 자는 죽음이 있을 뿐 사면은 없다. 장왕을 도운 명제상 손수고가 말했다. 신은 채찍의 엄함을 두려워하여 아버지에게 감히 간언하지 못하는 자는 효자가 아니며, 부월의 형별을 두려워하여 감히 군주에게 간언하지 못하는 자는 충신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나아가 말했다. 신의 정원에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 위에 매미가 있습니다. 매미는 막 날개를 펴고 슬피 울며 맑은 이슬을 마시려고 하면서 사마귀가 뒤에서 몸을 굽혀 먹으려고 하고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사마귀는 매미를 먹으려고 하면서 참새가 뒤에서 목을 들고 쪼아 먹으려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참새는 사마귀를 먹으려고 하면서 어린아이가 아래에서 새총을 쏘려고 하는 줄을 모릅니다. 어린아이는 참새에게 총을 쏘려고 하면서 앞에 깊은 웅덩이가 있고 뒤에는 굴이 있음을 모릅니다. 이것은 모두
눈앞의 이익 때문에 배후의 해로움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독 곤충의 무리만 이와 같은 게 아닙니다. 사람도 그러합니다. 장왕은 이 말을 듣고 느낀 바가 있었다. 그는 결국 춘추오패가 될 수 있었다. 다음에 얘도 사전에 헤아리는 일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장량. 그는 난세에 겸허와 배려로 천하 경영을 도운 유방의 그림자였다. 권모술수가 판치는 천하쟁패의 소용돌이 속에서 타인을 배려하면서도 확고한 위상을 구축한 인물은 매우 드문데 거의 유일하게 장량과 소하가 있다. 우리에겐 장자방으로 더 알려진 장량처럼 신비스런 존재감을 드러내는 인물도 없을 것이다. 사마천이 장량을 말하면서 야전에 나서지 않고 군영의 장막에서 꾀로 승리를 도맡아 했다고 평가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그의 모든 전략은 큰 전쟁의 승패를 가름할 만한 것이었다. 장량은 은둔하는 동안 항우의 숙부인 항백과 함께 지내기도 하다가 결국 하늘에서 재능을 이어받았다고 생각한 유방을 주군으로 섬기기로 하고 그의 핵심 모사가 된다. 장량의 조언에 대한 유방의 신뢰는 절대적이어서 천하를 통일했을 때 소화와 함께 3만 호의 시급을 받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1만 호만 받고 유후라는 자귀를 받았다. 이런 일도 있었다. 천하 통일 후 유방은 1년 동안이나 논공 행상을 미뤘다. 저마다 공이 있다고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줄 시급은 정해져 있고 공신들은 많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자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불안한 유방이 장량에게 해결책을 묻자 장량은 고조 유방에게 사이가 가장 좋지 않은 자가 누구냐고 되물었다. 고조가 옹칠한 자를 지목하면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자라고 말하니 장량은 대뜸 그를 최우선적으로 봉하라고 조언했다. 내키지 않았지만 고조가 옹치를 위해 친히 술자리를 마련하고 십방후로 보하고 급히 승상과 어사를 재촉해 그의 공을 정하고 봉상을 진행하니 불만을 토로하던 신하들은 옹치가 오히려 후가 되었으니 우리들도 근심할 게 없다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물론 이들은 나중에 논공 행상에서 제외됐다. 이렇듯 약소국 출신임에도 장량이 중용된 것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빼어난 지략을 갖고 그것을 최고 권력자에게 신중하게 조언해 천하 경영을 해나가도록 하는 그림자형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말년에 태자 책봉 문제로 유방과 틈이 벌어지자 세치 혀에 의지해 그만한 지위에 오른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면서 과감히 모든 것을 내던졌다. 오곡을 먹지 않고 양생수를 배우며 은둔의 길을 택하다가 삶을 마감한 그가 아들에게 후의 자귀를 대신하게 만든 것은 오늘날 참모들에게 시사점을 던져주기에 충분하다. 와신상담 고사와 5월 전쟁. 월나라가 오나라를 멸망시킨 전쟁은 중국 고대사에 있어서 약국이 강국을 무너뜨린 희귀한 사례에 속한다. 사실 두 나라는 춘추시대의 장강 하류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한 국가로서 원래는 사이가 좋았다. 그러다가 춘추시대 중기에 이르러 오나라가 겸병 전쟁을 하면서 땅이 넓어지자
영토 확장 정책을 취하면서 야심을 드러냈다. 오나라는 결국 모반하여 초나라를 공격하고 중원에서 패권을 다투기로 작정했다. 당시의 월나라는 비교적 약소국이었는데 오나라와 초나라의 전쟁이 빈번할 때 늘 초나라의 편에 서서 오나라를 견제하니 오나라에게는 큰 우환거리가 되었다. 중원에서 쟁패하기 위해 오나라는 이 자그마한 우환거리부터 제거해야만 했다. 드디어 오나라가 백거에서 초나라를 무너뜨리고 나자 5월간에는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다. 기원전 497년 월나라 왕 윤상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아들 구천이 자리를 이어받았다. 그런데 오왕 함녀가 상사를 틈타 군대를 거느리고 월나라를 공격했다. 두 나라의 군대는 취리에서 대치하였는데 월나라가 두 차례나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음에도 엄정한 오나라의 진용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극단적인 방법을 썼다. 죽음을 각오한 병사들에게 싸움을 걸게 한 것이다. 이들은 세 줄로 열을 지어 오나라의 진영 앞에 가서 자신의 목을 베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오나라 병사들은 이 모습에 질려버렸고 드디어 월나라는 오나라 군대를 고수해서 무찔렀다. 함녀는 손가락을 다쳤고 오나라 군대는 7일을 물러났다. 이것이 노종공 14년의 일이다. 오왕 함녀는 상처가 심하여 산 비탈에 군대를 주둔시킨 뒤 60의 나이로 죽었는데 그의 아들 부차에게 반드시 월나라를 잊지 말라고 유언했다. 부차는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오자서와 백비를 임용하고 나날이 병사들을 훈련시켜 월나라를 공격하려는 태세를 갖추었다. 월왕 구천도 초나라 출신 문종과 범녀를 등용하여 정치를 개혁하고 국력을 증대시키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당시 오나라의 국내적 상황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경대부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났던 것이다. 제나라와 노나라의 싸움에서 노나라가 승리하자 부차는 쇠약해진 제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대군을 일으키려 했다. 월왕 구천은 이 소식을 듣고 문종의 계책 아래 많은 재물을 백비에게 바쳐 오나라가 제나라와 전쟁하도록 종용했다. 뇌물을 받은 백비가 부차를 부추겼는데 그러자 오자소는 구천의 계략을 눈치채고 오히려 제나라를 내버려 두고 월나라를 공격하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결국 부차는 노해공 11년 5월 노나라와 연합하여 문수를 따라 올라가 제나라의 박읍과 영읍을 공격하고 예릉에서 제군과 대치하여 크게 이겼다. 월왕 구천이 즉위한 지 3년째가 되던 봄, 부차가 월나라를 공격하려는 준비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구천은 병력도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병사를 내어 오나라를 공격하기로 했다. 부차는 오나라의 정예병을 모두 징집해서 맞섰고 부초에서 월나라 군대를 크게 이겼다. 이때 월나라 군대의 손실은 막대하여 겨우 잔병 5,000명만이 회계산으로 퇴각했지만 오군이 여세를 몰아 추격하여 회계산을 물샐 틈 없이 포위하자 구천은 목숨이 경각에 달리게 되었다. 이 생사존망의 기로에서 부차는 구천을 살려주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된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구천은 결코 자신을 살려준 것에 대해 고마워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죽기를 무릅쓰고 싸울 것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문종을 파견해 오왕 부차에게 화해를 청하고
미녀들과 재물을 태제 백비에게 보내 월이 오의 속국이 돼 존재할 수 있도록 청을 넣었다. 이후 구천은 오왕을 지극히 섬겨 신의를 얻었고 3년 뒤 석방돼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월왕 구천은 귀국한 뒤 우선적으로 상처 입은 백성들을 위로하고 전쟁에서 죽은 유족들을 보살폈다. 구천은 백성들을 보살피는 정책으로 국가의 원기를 회복해 나갔다. 그 결과 국가는 10년 만에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지 않게 됐으며 백성들은 집집마다 3년 동안의 양식이 비축됐다. 백성들이 월왕 구천을 친근하게 대하는 것이 마치 부모를 대하는 자식과 같았다. 월나라에게 승리한 이후에 영토가 확장되고 국력도 나날이 강성해지자 오왕 부차는 교만해지고 자기의 역량을 과신하게 돼 구천이 오나라를 멸망시키려는 생각을 품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사치와 환락에 빠졌고 무력으로 제나라와 진나라를 위협해 중원에서 패자라 칭했다. 기원전 482년 부차는 진나라 정공이 각국의 제후들과 7월 7일 황지에서 회명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자신의 무력을 보여주면서 중원을 장악하려는 꿈을 드러내기 위해 오나라 군대 3만 명을 거느리고 떠나 국내에는 겨우 노병과 태자만 남겨두었다. 부차가 나라를 비우고 원정을 떠나자 월나라는 그 틈을 노렸다. 월왕 구천은 오나라 군대가 막 북쪽으로 떠났을 때 출병해 오나라를 공격하려고 했다. 그런데 범녀는 생각이 달랐다. 그는 구천에게 잠시 출병을 늦추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오왕의 군대가 막 변경을 넘어 멀지 않으니 월나라가 그 빈 나라를 공격했다는 말을 들으면 되돌아올 것 또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몇 달 뒤 오나라 군대가 황지에 도착하자 구천은 군사 4만 9천 명을 소집하고 두 부대로 나누어 하나는 범녀와 후용이 거느려 바닷길로부터 회화로 들어가 북쪽으로는 오나라로 가는 귀로를 끊어버렸고 다른 하나는 대부 주무여 구양을 선봉으로 삼고 구천은 친히 주력 부대를 거느리고 뒤를 이어 오나라의 남쪽 변경으로 들어가 고소 지역을 핍박했다. 오나라의 태자 우는 월나라 군대가 공격해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병사들을 거느리고 홍상으로 가 월군의 침공을 저지했다. 국내의 정예부대가 모두 북쪽의 황지로 올라간 상황에서 태자 우는 월군과 교전하지 않으면서 지원병을 기다리는 전략을 구사했다. 동시에 사람을 보내 부차에게 재빨리 군대를 돌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월나라 군대의 선봉대가 도착했을 때 오나라 장수는 한눈에도 월나라 군대의 노여움이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충만했음을 알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5천 명의 부하들을 거느린 그 오나라 장수는 월나라 군대의 선봉부대를 패배시켜 월나라 대부인 주무여와 구양을 사로잡았다. 첫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자 오나라 장수들은 두려움을 떨치고 예전의 교만한 상태로 돌아와 적을 가볍게 여겼다. 그러나 이것은 계책이었다. 구천의 주력 부대가 도착해 오나라 군대에 맹공을 퍼붓자
오나라 군대는 한 번에 무너졌다. 구천은 태자 우를 사로잡고 수도인 고소까지 진입해 들어갔으며 월나라 군대는 군수물자를 노획하는 큰 승리를 쟁취했다. 부차는 황지에서 마침 진나라 전공과 폐주 자리를 놓고 다투다가 월나라 군대가 고소를 공격했고 태자가 사로잡혔다는 말을 듣고는 폐업에 영향을 끼칠까 두려워 단번에 전황을 보고하러 온 7명의 사자들을 처형해버리고 불리한 소식을 봉쇄해버렸다. 아울러 무력으로 진나라를 위협해 양보를 얻어내고는 결국 패주가 되었다. 잠시 후 부차는 황급히 군대를 돌렸다. 귀국하는 도중 오나라 군대는 태자가 피살되고 수도가 포위됐다는 말을 듣고 완전히 전투 의지를 상실했다. 부차는 귀국해 즉각 월나라에 반격해도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 도중에 백비를 파견해 월나라에 강화를 요청했다. 구천은 범녀와 상의해 자신의 역량이 아직도 말 위에서 오나라를 없애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는 강화에 동의해 군대를 이끌고 돌아왔다. 부차는 오나라로 돌아와 즉각 월나라에 보복하려고 했으나 자신의 나라가 몇 년간 전쟁을 치르면서 생산시설도 파괴되고 국가의 재정도 소모되었으며 흉년까지 겹쳤다는 것을 알고는 즉각적인 보복을 철회하고 선포하였다. 백성들을 쉬게 하고 병사들을 흩어지게 하라. 결국 힘을 회복한 후에 기회를 틈타 재기하자는 것이었다. 문종은 이 소식을 듣고 월나라가 이 틈을 타 오나라를 멸망시켜 대업을 완수해야 한다고 봤다. 구천은 그의 건의를 받아들여 오나라에 대가뭄이 들어 창고가 텅 빈 틈을 타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게 된다. 월나라가 약소국이면서 강대국인 오나라를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실패 속에서 교훈을 찾아 정치를 개혁하고 민중의 지지를 쟁취했다는 데 있다. 구천이 회계에서 패한 이후 철저한 민본 정책을 실시한 것, 그런 연후에 복수한다는 구호로 절치부심, 즉 상담의 고통을 견뎌내면서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오나라를 멸하는 전쟁을 독려한 것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은 다음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손자의 관점과 일치한다. 그 다음으로 전략적인 면에서 보면 강한 적과 부딪힌 월나라는 그 예봉을 피하면서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실력을 보강하면서 충분한 대비를 했다. 아울러 오나라 군신들의 약점을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강이 피지, 친이 리지 등의 책략을 받아들여 오왕 부차로 하여금 스스로 위대하다는 망상에 사로잡히게 하여 경계를 게을리하고 군사력을 약화시키게 만들었다. 월나라가 오나라를 습격할 조건이 성숙되었을 때에는 출기부의 공기무비의 전략을 취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손자가 개편에서 말한 전략의 예증이다. SBS 러브 FM 특별기획 고전을 읽다.
내일 이 시간에는 손자병법 4번째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플라톤 아카데미와 함께합니다.